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팝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생생주도주톡 시즌2의 오세라입니다.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일정과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까지 짧고 굵게 알려드리는 시간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요즘 황사도 너무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이슈나 FOMC 회의 이런 일정들도 남아있는데 아무튼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번 주 S리그 클래식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고 S리그 챌린지에도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는데 이 새로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아무튼 자랑할 게 지금 산더미 같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종목을 고르길래 이럴 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비결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 멤버들 잘 지냈는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전문가님. 네, 이거 뭐죠? 왜 인사를 두 번이나 해요? 섭지도 하고. 아니요. 깜짝 놀랐네요. 가슴 떨리고 왜 그래요? 이름을 잠시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장은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뭐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1시간 정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DJ 박 전문가님도 오늘 엄청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많으셨죠? 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많이 바빴는데 무슨 일이요? 네?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인가요? 사적인 일은 아니고 뭐 무료 방송 때문에 잠깐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느라고 네.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감기가 이제 걸렸어요. 저도요. 목감기. 황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옮긴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서? 둘이 같은 자리. 썸? 네. 아무튼 그래서 좀 날씨 풀린 마당에 감기가 걸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바쁘게 지냈다라는 거는 네, 좋은 거겠죠? 그럼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더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유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슬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 복장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비싼 거래요. 비싼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50%인데. 해와이에서 오더치. 진아 보이세요?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렇죠? 네, 따뜻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를 한번 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황사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사람들 밖으로 나올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강철리 자전거? 자전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제 따사로운 햇볕 맞으면서 이쁜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한번 방송 진행해보면 어떨까. 좋네요. 완전 좋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우리 알렉스 팀장 없을 때 한번 추진해볼게요, 제가. 오늘 없잖아요. 그랬네. 다른 표정이 밝더라고 들어왔는데. 다음에 한번 세팅 한번 할 거고, 아무튼 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익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완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가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알렉스 팀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왜? 지금 질타는 거예요? 우리 다 밝은데 지금. 응? 아,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콧바람이 맞죠. 들어가서. 예. 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역시 여기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어색하고 참 할게요. 어렵게 좋네요. 그치? 그렇죠. 강원하셔도 최대한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렉스 팀장님 오늘 바쁘셔서 안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오늘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 끝나겠어, 오늘. 네,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알렉스인데 부제가 과연 독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그 자매 방송이 엊그저께도 없었거든요. 득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거요. 네. 그때 사회보셨잖아요. 네, 일찍 끝나요, 확실히. 확실히 일찍 끝나고, 중요한 내용만, 네. 그죠? 어렵지 않은데. 세계사 이런 거 해볼 시간 없어요. 그래도 알렉스 팀장이 또 골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빠서 참석 못했다는 거. 제가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바빠서.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사말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하기는요. 이 7강 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이 주소창에 카페.naver.com/bmsstock으로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세요. 네, 이제 생생시황 전략과 이슈를 알아볼 시간인데 요즘 되게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 이슈가 이번 주 내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취임하고 첫 FOMC 회의인데 금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저희 에이스 팀장님께서 FOMC 회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저죠? 네. 예. 보통 이제 알렉스 팀장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하길래. 일단은 좀 전에 언급한 그 부분들을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금리랑 실업률에 대한 코멘트,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체 연준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를 어떻게 이제 로드맵을 짜느냐, 그리고 그 로드맵을 짤 때 실물 경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옐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미국 연준에서 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미국 경기가 확실히 돌아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양적 완화를 더 급격히 축소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매달 이제 100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급격히 더 줄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제 연준 그 인사 이제 처음 한 때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죠.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랑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더 풍겨주는 게 향후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유연하게 할 겁니다. 또 그쪽에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파가 뭐겠어?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비둘기파 매파 이런 게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기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참여해 달라고 그랬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알바 쓰세요? 관리 안 하세요? 간혹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콘텐츠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수익 괜찮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수익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근데 이게 되게 감사한 게, 사실 이게 남한테 욕하는 거는 되게 쉬워도, 칭찬을 굳이 거기다 글 남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걸 물론 들으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 잘 간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말 하나 남겨놓긴 했는데,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쪽 부분도.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피드백이 서로 좀 있어야 좀 더 이제 방송이 좀 그럼요.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호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더라도 소통하는 게 좀 있어야 저희도 이제 또 좀 더 재밌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네. 보람차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슈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그 FOMC 하나에서 이제 살랑을 붙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너무 TV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면 결국에는 뭐, 주초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자치에 대한 부분들 투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초 18, 19일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가면 이제 중국 위안화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네. 사회 보시는 거예요? FOMC 회의라는 게 사실은 뭐 미국 시장에 많이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그 FOMC 결과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G2에 대한 부분들을 그 G1이 미국이기 때문에 세 경제의 어떤 사이클 흐름을 좀 보자는 건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랑 사실 미국 증시랑 철저하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FOMC 예전처럼 뭐 결과를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뉴스만으로도 뭐 시장에 반응할 거 다 반응할 것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역에서만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네,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럼 내용은 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물론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정도로 그 정도의 중요도를 띠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사회 잘 보네요. 잘 봐요. 깜짝 놀랐어. 나왔다, 그 소리.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주말에 나왔었던 이 중국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위안화 변동폭이 1%대에서 2%대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이슨 전문가님.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오세라 네. 씨한테 좀 약간 좀 교육을 받았는데 이 위안화 변동폭이 확대되면은 중국 내수 시장이 좀 확대된다는 이제 부분들 뭐 이런 들인데 여기는 중국 수출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쪽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쪽 시장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수출 쪽의 부분이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들 쪽에서 밑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동안에 좀 중국 관련주들이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도 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 뭐 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꿈틀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저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안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중국을 보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서 어떤 놈들이 움직일까 그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네, 아니요. 그냥 뭐, 저 위안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에서 제이슨님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제이슨님 전문가는 좀 과거에 이제, 중국 핫할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아는 사이였는데, 그때에 이제, 중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이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네. 거의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소비 관련주들이나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에요. 분명히 이제 중국 경기가 확 드라이브를 걸면서 살아나면은 철강 화학 쪽에 들어가서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는 거지만 맨날 시세판 보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 다른 애들은 탄력적으로 뭐 리홈쿠첸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이슈들 붙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 보면은 특히나 3위각기 오는 상한가 들어갔어요. 3위각기가 핫하더라고요. 요새. 네. 이런 쪽으로 중국 애들이 뭔가 이제 애들이라고 그러면 좀 괜찮은 거잖아. 중국에 들어서 하는 게 어디야? 중국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말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이제 소비 관련 컨텐츠 소비 이런 쪽으로도 뭐 3위각기나 뭐 리온쿠첸 이런 것 쪽으로 자꾸 되니까. 우리 TJ박 전문가가 또 중국 관련해서 락앤락 엄청 좋아하잖아. 락앤락. 한번 락바예요? 락바? 개인적으로 좀 대였다가 근데 금방 탈출을 했는데 지금 락앤락 두고 계신 분도 아마 피눈물 흘릴 겁니다. 지금 락앤락. 그리고 주가 보셔야겠지만. 원래 락앤락이랑 베이지가우스랑 같았는데 베이지가우스랑 락앤락이랑 주가가 완전 달라졌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봐요. 락앤락은 제가 2012년도에 증권사 추천 종목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락앤락인데 중국 보면 락앤락이다. 한참 리포트 많이 보실 때예요. 락앤락.
좀 재미 좀 봤었는데 지금 재미없죠. 요새 왜 그럴까요? 요새 중국 사람들이 락앤락 도시락 별로 안 먹나요? 도시락이 아니라 원래 락앤락은 중국에서 원래 전통 차통으로 많이 써졌었죠. 이게 차통이요. 우리처럼 반찬통을 이렇게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차를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 차 잎을 넣고 다니기에 락앤락이 굉장히 그러네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봄처럼 하나씩 다 팔렸는데 다 팔렸나 봐 벌써. 집에다 하나씩 차통이니까 있나 봐요. 우리는 락앤락 사면 뭐 풀셋으로 사는데 김치통 해가지고. 거기는 차통 하나씩만 하니까 끝났어 이제. 아유, 웃겼어. 흥미롭네요. 재밌는 생활 속의 그 지혜.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태양광 업체가 디폴트를 선언한 데 이어서 철강 업체도 디폴트를 선언했고 오늘 또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 디폴트 발생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뭐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박 전문가님. 저요? 네.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 옛날에 그 조선 쪽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은 그 주가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조조정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힘든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사실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는데 그 불황기에 버티는 애들은 나중에 그 불황이 지나서 살아날 때 이제 그런 수혜를 받는 거고 그거를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애들은 죽는 건데 지금 애들이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광 업체 이름이 갑자기 제 기억이 예, 거기 디폴트 나와서 처음에 OCI 주가가 좀 크게 잠깐 좀 밀렸었는데 그게 장기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조정은 어쨌든 국내 그 태양광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에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 네, 아직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게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네. 업체들도 또 디폴트를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기도 어렵지만 요 지속되는 기간이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바로 반등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전문가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농담이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잘 짚어줬는데, 리포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약간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맞물렸는데 그런 이제 좀 부실한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오히려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먼저 나타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왜냐면은 중국 관련주들 차이나 하오란이나 이름 바꿨었나요? 차이나 하오란이? 걔는 그대로 네, 아무튼 그런 애들이 저점 대비 한 80%씩 올라왔기 때문에 CKH 그런 애들로만 봐도 중국 관련주들이 재평가 받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서 좀 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리액션 참 좋네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중국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그럼 더 잘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더 가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앞전에 중국 관련 주식들이 쌈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게 회계 부분들이나 그런 리스크들이 워낙 강해서 아예 불신여서 그냥 쟤네들은 돈 잘 벌고 해도 나는 저기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중국 원양자원 이런 저런 중국 고섬 성광연주점 이런 애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한데요. 크림반도 투표가 있었습니다. 거의 95%의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에 귀속되는 걸 원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좀 제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이슨의 전문가님.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그런 약간 긴박했던 순간이 약간 변동성이 좀 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투표가 다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털고 가자.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시장에서 계속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까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FOMC도 지금 털고 가자는 분위기인데 우크라이나까지 갖고 가면 이건 너무 주식 어려워요. 너무 자주 많이 우려먹지 않나요? 우리 방송 부제가 누워서 주식하기인데 지금 무슨 머리 싸매고 주식해야 돼 지금. 그래서 털 건 털고 가져갈 거면 가져가자.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슈 중에서는 중국 부분만 하나 정도만 들고 가면 이번 주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쇼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생시황 전략과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입니다. 짧고 좋아요. 나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정치 경제 정치 뭐지 역사였나? 그걸 빼니까 그 시간을 2시간을 빼니까 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못 들어오게 문 잠가버리죠. 이 바람 줄타기 하는 바람이에요. DJ 막 이런 위트. 오늘 한 잔? 네, 저번 시간에 저희 S리그 클래식에서 롯데 하이마트가 빠지고 그 자리에 CJ 제일제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리그 챌린지에서는 코테 코나아이가 빠지고 코브라도스가 빠지고요. CJ 제일제당도 클래식으로 올라가고 이 새 빈자리에 NC소프트, 파세코 그리고 차바이오엔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 S리그 클래식의 이 수익률을 보면은 9.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크 수익률이 마이너스 0.1%인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벤치마크 대비 지금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멘스가 루멘스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이거 루멘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매주 터트리면 이건 뭐. 누가 코딩을 쳤는데? 누가 코딩을 쳤는데요? 무슨. 나 응원 효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튼 뭐, 지난주 코스피가 1920선도 한번 붕괴됐다 왔는데, 네. 저희 포트 자체가 일단 닭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선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대형주를 무리해서 담았다고 하면은, 지난 시즌 1과 같이 대형주 위주의 포트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 시장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전에서 주도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났던 부분들이고, 현재 이런 시장에서 9.8%라고 하면 진짜 우리 펀딩 받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진짜. 성과급 같은 거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3주? 4주? 4주 정도 됐죠. 4주에 10%면은 돈 싸들고 맡기죠, 사실. 한 달에 10%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100%예요? 복리로 하면 100%가 넘죠. 한 2% 나오죠, 복리로 하면. 그러네요. 아무튼 루멘스가 지금 17%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네. 블루콤이 30% 가까이 28.18%로 지금 1등을 또 기록하고 있는 이야, 저의 블루콤은, 근데 이 블루콤 터치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네, 아니면, 아니. 트레이닝 스탑. 예.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해줘야 뭐. 솔직하게 해야지. 그러면 빼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정신을 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워낙 세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얼마였죠, 우리가? 2만원? 11선인가 몇 일선이었는데. 안 탔는데? 안 탔어요? 안 탔습니다, 안 탔어. 이게 지금 빼기가 아니. 약간 아까워요. 탔네. 탔죠? 내가 봤어요, 나중에. 2만원을 한번 터치를 안 했는데, 우리 2만원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 트랜스탑? 2만원이 아니라, 이평선 가지고 했던 거죠. 2평선으로 했나? 2평선, 22평? 20평 아니었어. 11평은 때렸고. 오케이. 11선은. 지금 다들 기억이 안 나는 분위기인데 아니, 난 저기, 어쨌든 어쨌든 수익 가요. 청산 박수.
짝짝짝! 자, 그러면은, 블루콘 빠지면, 루멘스가 1등 되네요. 아, 이렇게 쳐내는 거였어? 그래요. 신재생, 신성장 동력, 메가 트렌드. 아니,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할 만해요. 이거 진짜 트렌드. 실적 되게 좋게 나오면서 완전, 오. 그 다음 종목이 에버다임이요. 에버다임도 지금 12% 넘게 거의 13%. 좀 꺾였죠, 좀 에버다임. 많이 밀려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밀렸고. 챌린지도 어마어마한 챌린지. 상당히 좋아요. 챌린지 지금 웬만해서 KG 모빌 윌리엄스, 뭐, 파라다이스, 뭐, 파라다이스 오늘 MDS 완전 택, 급등했죠. 상한가 찍고 왔죠, 오늘? 네. 사과가 못 찍었어요. 아, 못 찍었나요? 14.6%인가? 두 티인가 못 찍었죠. 17 정도 봤는데,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제가. 맞아요. K 카지노? 영종도 카지노. K카지노는 이제, 대화되면 간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파라다이스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이 K카지노 덕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GK라고 네. 이제 파라다이스 두 종목이고 내국인 카지노가 간다고 그러면 강원랜드 쪽인데 강원랜드는 너무 아니에요. 냄새나. 강원랜드 쪽은 아직 뭐 내국인 카지노에 외국인들 만약에 개방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그 캐파가 하나 또 탈 수 있는데 그거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내국인도 줄 서서 가야 돼. 네. 저번에 갔는데 진짜 냄새나요. 냄새나. 그 강원랜드를 들어갔을 때 그 얼마나 우리나라 카지노의 환경이 열악한지 진짜. 그래요? 안 가봤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당히 거기만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 너무 괜찮았다. 너무 괜찮았어. 아니, 우리 라스베가스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 내가 강원랜드 가봤냐 했더니 바로 이쪽에다 화가 돌리는데. 어우. 거기에서는 정말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영종도 카지노가 이제 개장이 되고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카지노 종목들 접근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캐파 그 객장 수에 대한 증설인데 네. 결국은 객장 수가 판때기만 키우면은 이런 뭐 소위 뭐 이런 카지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매출이 그 이상 늘어난다고 보기 때 기정사실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들 그 로스율 뭐 그다음에 홀드율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주가는 지금 굉장히 그 글로벌 동종업계 PR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우리 시장에서 고평가지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우리 제이슨이 전문가와 제가 과거에 14,000원대 신목관 할 때부터 봤던 그 종목을 내가 파라다이스 14,000원 잡을 때 파라다이스 딜러를 한번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딜러가 여자죠? 여자죠. 네, 그러죠. 잠깐. 근데 그 딜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도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고 파라다이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누르면 사라. 그거 다음 주에 만났을 때 17,000원 갖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라. 그 다음 주 이제 22,000원 돼서 헤어졌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주식을 사고 이제 헤어진 거죠. 아, 돈 벌었다, 이러고. 더 좋은 사람을. 이쁘더라고. 파라다이스 딜러도. 왜? 네, 아니에요. 아무튼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또 생각난 게 코텍이에요. 우리 코텍. 저번에 버렸던 종목인데. 오늘 떴잖아요. 네, 그 오늘 좀 떴죠. 코텍은 그 강원랜드 관련해서 뭔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네. 우리 디제버 전문가 잘 알겠죠. 뭐. 카지노 모니터. 저는 뭐 코브라더스 버리면서 이미 아, 마음속에서 떠왔군요. 네. 코텍.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네, 정을 떼셨네요, 그냥. 많이 올라왔던데. 오늘 한 7% 정도 네, 오르더라고요. 물려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어쨌든 저희가 판 가격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코텍이 올라도 잘 팔았죠. 잘 그렇네요. 던졌지. 그리고 저번 S리그 챌린지에 있던 CJ 제일제당이 S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 건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는 뭐 힘을 못 쓰고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 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둘까요? 놔둬야죠, 뭐. CJ 제일당 뭐 일단 놔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챌린지가 네. 또 좋은 종목들이 많고 자리가 근데 S리그 클래식이 좀 지지분분한 애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사실은. 네, 코스맥스 마이너스 3%. 아, 코스맥스는. 그래요. 거래 안 되고 있어요. 맞다. 이거 터진 순간 50%라고. 코스맥스는 그냥 여기 잠가는 거기 때문에 부장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네. 뭐, 사실 LG화시스는 우리가 시즌 1 때도 계속 덤비긴 했는데, 굉장히 이 종목은 꾸준히 올라요. 1%, 뭐 2% 오르다가 조정받고, 그렇지 우상향인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거 챌린지에서 한 10% 나고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10% 나고 이쪽으로? 올라왔죠. 네. 진짜 2월 26일에 올라왔으니까. 그러게요.
내일 갈 자리던데. 그런 자리인가요? OCI. 내일 갈 자리예요. 내일 갈 자리죠. 그래요? 네, 하우시스. 왜요? 하우시스. 관심 있어요? 네. 네, 무방이죠? 네. 이걸 내일. 이 개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들 안 좋아한다고. 아, 네, 무방이요? 네, 네, 푸스 하세요. 앙병. 네, 푸스 해야겠네. 나도. 저희 그 S리그 클래식 중에 OCI가 지금 마이너스 1.75%를 보이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OCI는 뭐, 가져가야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베리빌선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신성장 동력, 뭐 이런. 이건 참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OCI는 네. 조금 2014년도에는 그래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그리고 제이슨님 전문가 저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못 쳐내겠어. 좀 봐야겠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올라서. 맞아. 음. 그럼 S3 클래식 종목들 수익률 한 번씩 쫙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불러드린 그 수익률 중에서 좀 이건 좀 별로다, 이건 좀 우리 빼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우리 결정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첫 번째 삼성 SDI 현재 1.69% 수익 나고 있고 코스맥스는 거래 정지고요. 블루콤 28.18%, OCI 마이너스 1.75%, 유진테크 8.89%, 에버다임 12.94%, 루멘스 17.67%, LG하우시스 1.8%, 뷰웍스 마이너스 0.7%, CJ제일제당 마이너스 2.33% 기록하고 있습니다. S리그 클래식부터 우리 좀 정리할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되게 종목들이 빼기 애매한 종목들이에요. 저 지금 네. 이거 하나 빼기가 좀 포트폴리오가 나쁘지도 않고, 뭐, 그래서, 뭐, SDI랑 OCI는 간다니까. 아니, 뭐, 간다고 당연할 수는 없지만, 또, 보는 거죠. OCI 또 우리, 1%밖에 안 빠졌는데, 그거를 또 S클래식에서 1% 아주 빼기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OCI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종목, 이게 빼는 것도 힘들고, 넣는 거는 참 쉬운데, 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저희가 좀 편차가 있어요, 종목별가. 근데 편차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안 간다고, 여기 던졌을 때, 딱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리적이기 때문에, 지쳐서 체력이 안 됐을 때, 얘를 던져서 딴 걸 하겠다는 심리를 가지면, 가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횡보 중에, 횡보 후에 쓰레기 돌파. 이런 경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종목 정도 빼면, 뭐, 의견 조율해서, 네. 빼고, 그 한 종목 어떤 걸로 보시나요? DJ 박 전문가님. 저는 에버다임을 네. 뺐으면 좋겠어요. 에버다임이요? 네, 10% 초반대에서 그냥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일단은 좀 밀린 측면도 있고 그 건설주 관련돼서 이게 사실 올라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건설주 모멘텀이 지금 약간 좀 시장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에버다임을 빼고 밑에서 뭐 이제 밑에서 올릴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다른 쪽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 S리그 클래식에서 에버다임 수익 실현하는 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에버다임 뭐, 네. DJ 파전만 컨트롤하는 종목이니까. 네, 잘 가라. 에버다임 저희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가에 현재 수익률 12.94% 나고 있고요. 내일 시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리그 챌린지에서 우리 올릴만한 종목 뭐 있는지 저희가 지금 두 자리 비나요? 블루콤까지 두 자리? 네, 블루콤까지 해서 지금 두 자리가 비는데요. 블루콤도 내일 시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은 우리 트레이닝 스탑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맞아, 그렇죠. 다들 기억 네.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나만 기억해. 난 네가 지난주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오케이. 네, 아무튼 블루콤이랑 에버다임은 내일 시가에 우리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고요. 두 자리 비었는데 그럼 올릴 종목 말고 먼저 각자 준비해 오신 종목 챌린지도 올라가야 자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은 누구 먼저? 저 먼저 하나 던질게요, 오늘은. 네. 오늘은, 이거는 두 종목 준비했는데, 한 종목은 먼저 던지고요. RF텍 한번 던집니다, RF텍이요? 네. 제가 이게 사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좀 핫하게, 정확히 2012년 5월 4일, PTV
에서 5,000원대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날짜까지. 아, 예. 왠지 알아요?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게시판 가시면 다 나와 있기, 증거단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쪽 무선충전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무선충전 시장이 언제 개화되느냐. 저희는 항상 이 개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루멘스 LED 개화 2014년 얘기 마쳤고, 그다음에 또 무선충전. 무서워. 절대 타야 될 것 같아. 개화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무선충전은 저희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무선충전의 하이엔드의 꽃은 전기차 무선충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유도 방식이 일단 전기차에 쓸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 공용 방식이 터지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자기 유도 방식에서 즉 자기 공용 방식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가 이제 불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시장이 지금 막 40배 정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RF텍이라든지 무선충전 관련 종목들 봐야 되고, 이제는 분명히 다음 스마트폰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무선충전이 탑재된 그 넥서스 7이라든지 뭐 그런 폰들은 이제 기본 탑재됐으니까 삼성이나 애플도 무선충전 관련해서 분명히 탑재를 할 것이다. 왜냐면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한 게 없죠.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차세대 지금 나오는 아이폰 6라든지 갤럭시 S6 정도가 되면 이 무선충전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RF텍을 추천하시는 거다. 근데 뭐 자리는 썩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네. 도전자 챌린지에다가만 일단 하나 박아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네. DJ 박 전문가님도 혹시 종목 준비해 오신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렇게 하나씩 한 게 제가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간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버다임 빼면서 사실 NC소프트나 삼성테크인을 올리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 진짜 이거 두 개. 이거를 이제 하고 가면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제껴두고 저도 새로 갖고 와온 종목은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요? 네, 얘네가 이제 그 일반적인 화학 그 제품하고 약간 다른 계열 그 계면 활성제라는 거 만드는 회사인데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게 몸에 먹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네, 샴푸 그걸 쓰면은 네. 나중에 그게 어디 쌓인대요. 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샴푸 안 써요? 쓰죠. 화장품에도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네. 아, 무슨 말또 그래서 농담이고요. 아무튼 중간 같은데? 네. 애경유화가 지금 주가가 보면 최근에 이게 오르다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게 아직도 그 PER로 치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서 네. 애경유화 아까 또 때마침 중국 그 이제 소비재나 이런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가 일반 뭐 샴푸나 화장품, 비누 같은 이런 세제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애경유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유화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정말 그럴듯하네요. 혹해요. 팔랑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에이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나 주식 잘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빛을 못 발하는. 안 맞나 봐요. 아, 그래요? 나갈까요? 아니요. 그럼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스위스바이오 이거 12,000원까지 갔다가 10% 밀린 거예요, 어제. 방송 전날. 그러게 어제 네, 어제 코스닥 조정받으면서 바이오 중에서는 이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파세코. 그날 괜찮았잖아요, 금요일날. 완전 좋았죠. 그날 하츠도 얘기인데 듣보잡 종목이라고 뭐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결국엔 밀렸어요. 듣보잡 종목들이 이래요. 시장에서 잠깐 관심을 받기는 했는데, 네. 뭐 중간적으로 보시는 분들, 어차피 오늘, 빠져야 될 종목들이겠지만, 아무튼, 오늘 가져온 종목은, 뭐 사실은 뭐 DJ, 누구냐, 제이슨님 전문가가 제 후보군 중에서 에이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몇 개 남지 않았지만 네. 일단 솔로에타라는 종목입니다. 솔로에타요? 예, 신고가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랑도 이제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자파 차단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휴대폰이나 아니면 기타 전자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시골 옆집 형이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이에요. 아, 네. 진짜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추석 때 만났는데 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여러 방법이구나. 분명히 그형이 이제 상과 계열을 나오면서 이렇게 일을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상장을 했어요. 그럼 뭘 하죠? 자사주를 받아요. 네. 이게 두세 배나 났다고. 미치겠어요. 아무튼. 복이죠. 나 복 없다고요? 아니요. 복 없죠, 에이스 전문가. 복 차고 나온 사람이잖아. 내 인생에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정말, 핫할 때. 정말, 제가 서른 살 때 진짜 잘 나갔습니다. 예, 여기 뭐. 아, 과거에 그렇게 연연한 사람 치고. 아니, 연애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를 되게 마음 아프게 하니까. 그래도 오늘 기쁜 일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아직 현금을 못 받았어. 돈을 받아야 돼, 솔직히. 예, 아무튼 그래서 솔로에타. 네. 좀 뭐 말씀드려요. 솔로에타. 그래서 RF텍, 애경 유하 솔로에타까지 나왔는데요. S리그 챌린지에서 저희 뺄만한 종목 있으면은 그 자리에 좀. 뺄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죠. 우리 다 올라왔나요? 두 자리?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올리고 그 자리에 네.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올라가야죠. 파라다이스 가져야죠. 이 정도 가져야죠. 오늘 윗구리 달렸는데 윗구리 장악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오늘 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S리그 클래식으로. 야, 결국 올라가는구나, 파라다이스. 네, 네. 3주 만에. 또 다른 종목 NC소프트 어떨까요? 게임은. 네. 예, 블레이드 앤 소울이 아직까지도 되게 저는 NC 소프트도 괜찮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자동차 부품주가 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대형이고 네. 중소형 부품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성우에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대형주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라비스테온이 올라가는 게 어떨까? 뭐 고민 좀 해보죠. 네. 동의하지 않는 건데요, 저거. 아니, 난 파라다이스 하나 올렸기 때문에 뭐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 제이슨리 전문가 포트가 되겠어요. 일단은 OCI, 뭐, 삼성. 혼자 하겠어. 좋네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 내일 갈 자리예요. 왜 웃어요? 점쟁이 같아요. 뭐, 점쟁이 무방할 때 내가 종목 던지면 갔잖아요. 맞아요. 툭툭 던지면. 그러면은 지금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하나 후보로 나왔고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응?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지금 한라비스테온 NC 그다음에 네이버 세 종목 나왔는데 그 세 쪽에서 하나 올리죠 뭐. 네. 두 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파라다이스 올라죠. 파라다이스 이미 올라가서 한 종목 남았습니다. 전 네이버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은 얘기해요. 네. 네이버도 좋은데 자동차도 좋아하니까 난 한라비스테온 공조. 두 표 2대1이네. 2대1이네. 올라가시죠, 한라비스테온 공조. 한라비스테온 공조와 파라다이스가 S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수익 청산을 하고, 그쵸? 챌린지 예선하고, 내일 시초에 매수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저 내일 시초에 이제 매수로 S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파라다이스 내일 시초에 매수가 되나, 이거? 돼요. 돼요. 오늘 많이, 윗꼬리가, 정확하게 갈 거야, 네. 그리고 S리그 클래식에 이제 두 자리가 이렇게 해서 비게 되죠. 세 종목이 나왔는데, RF텍, 애경이와 솔로에타, 그리고 제이슬리 전문가님. 뺄 종목도 있으면 빼야죠. 챌린지에서. 도전자들을 굳이 굳이 뭐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빼지 말아요, 그러면. 도전자들 뭐, 그래봐야 1주밖에 안 된 도전자. 그리고 코스닥 때려맞았는데, 때려맞았다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양호하죠. KG 모빌리언스 수익 시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0% 넘게. 이런 게 저 S 클래식에 갔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누구 탓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방송 못하지, 이거. 아무튼, KG 모빌리언스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네. KG 모빌리언스, 혹한데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가는 차트. 한라비스테온 공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팔고 다시 사도 맞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고. 네. 20% 정도, 이런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주죠. 그쵸. 그래서 아까 네이버 했는데, 한라비스테온 공주가 다들 좋다며. 한라비스테온도 이게 탄력성이 별로 없어. 모빌리언스.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모빌리언스 한 주 더 볼게요. 자, 한 주 더 보고. 네.
한자 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두 종목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렇죠. RF텍, 애경유화, RF텍은 그냥, 아니면 한진칼이 더 좋은데, 한진칼이. 한진칼 좋죠. 한진칼이 좋은데, 고민되네요. 한진칼이면 무조건 가는 건데, 사실 RF텍은 지금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인데, 네. 오늘 제가 RF텍 빼고, 저는 한진칼 넣을게요. 한진칼이요. 네. 한진칼 S리그 챌린지에 올라가는 거 다들 저는 제가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챌린지 도전하실 분? 도전? 무대권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다들 너무 반응이 별로 하잖아. 잘하니까 인정해요. 네. 한진칼은 개인적으로 나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저도요. 한진칼 S리그 챌린지로 들어가게 인천 됐습니다. 하얏트 이첼시. 한 종목 더 남았죠 이제. 근데 한진칼 좋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좋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좋은 종목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들었잖아. 친구 도전자니까. 말하듯이. 한진칼은 대한항공이라 그런가? 아무튼 좋아. 네. 음향효과가 되게 좋아. 내용 모르면 묻지 마. 아무튼 한진칼 뭐 별로 이유 없지만 좋다는 이유로 S리그 챌린지로 편입이 되었고 느낌 있잖아, 한진칼. 오늘 자유롭고 좋네요. 주식 솔직히 이렇게 해야 돼. 아유. 가끔은. 저는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한번 할게요, 이따가. 네, 한 종목 더 들어갈 건데 애경유화나 솔로에타. 애경유화가 좋을 것 같아요. 애경유화. 예, 솔로에타는 뭐 신고가 종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칼브라더스로 SK케미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 못 넣어갖고 네. 그래도 뭐 애경유화. 칼브라더스. 애경유화. 애경유 한번 가시죠. 도전자니까. 예. 그래서 애경유화랑 네. 한진칼 S리그 챌린지로 내일 시가에 매수해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해 방송. 이렇게 해서 결정 이번 주 주도주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인사하는 시간. 인사 한번 나눠봐야겠죠? 한샘이 연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만? 아까 점심좀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많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종목 나온 것 중에서 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종목 어떤 거 있었나요? 오늘, 애경유화요? 저도 애경유화 좀. 네. 내 거는 되게 싫어해. 한 번은 얘기 안 하지. 되게 실수하죠. 아니, 매주 제가 내가 말씀하는 이렇게 거. 못하니? 아니, 매주, 아니, 제가 매주.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모질이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매주 과장님 말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성적이야. 우리 아니에요. 한소민 씨. 아니, 그 라인 안 타겠대. 저는 파라다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듣고. 오케이. 네, 헬스리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 그 자체야. 군더더기가 하나 없네. 방송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군더더기 낄게요. 건더기 하나 추가요. 추가하고 지퍼 할게요. 빵빵 터지네요. 빵빵 터져 그냥. 네, 디제이박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가 그 코브라더스 중에 하나를 이제 코텍을 제가 잘라내는 바람에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다행히 이제 그 뒤이어서 얘기했던 이 삼성테크인하고 NC소프트가 그나마 좀 거래소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좀 잘 가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방송하는 약 1시간 정도 시간 사이에 코에 지금 콧물이 꽉 차가지고 지금 말을 하기가 상당히 네, 힘든 상황인데요. 네. 좋아 그러려고 그랬어요? 더러워요? 아니요. 네, 아무튼 다 뭐 이렇게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봄바람 불고 하니까 황사 없는 날은 좀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주식도 항상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적극적이고 되게 밝게 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니, 누가 있어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주차, 5주차 이렇게 되다 시간 보니까. 점점 지나면서 더. 뭐가 들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도 더 앞으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꾸준하게 이 코너를 같이 했으면 여태까지도 좋겠습니다. 항상 뭐 좋은 종목들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뭐,
방송 당일날. 요거 말고 자매풍에서는 되게 괜찮은 핫한 종목들이 아시죠? 전 잘 알고. 아, 근데 여기서만 왜 빵빵 안 터지고 자꾸 우리 제이슨님 전문가가 빵빵 터지는지 너무 좋아요. 어차피 포트폴리오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한 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생생주도주톡 시즌2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모두 수고하셨죠? 알렉스장 보고 싶네요. 알렉스장 보고 싶네. 건더기?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카페이.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